데이비드 린치의 블루벨벳. 그 영화를 오래 보신 분들은 데이비드 린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넘버 2로 하고 블루벨벳을 넘버 1으로 해서 그렇게 좀 영화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이 영화 얘기를 합시다. 영화 책이 한 수백 권 나온 한나래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이 출판사가 영화책을 수백 권 냈어요. 수백 권? 한 200권은 냈어요. 근데 이 출판사에는 100% 임재철 씨가 기획하는 주간이에요, 주간. 편집 주간. 저도 여기에 저 뮤직비디오 책 하나 번역해서 낸 적이 있어요. 근데 웬만한 영화책은 여기 다 있어요. 근데 번역은 되게 후졌어요.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원서로 보시면 되죠. 번역은 되게 좋아요. 지음으로 된 책은 다 좋은데 한나라라는 데가 있어서 지금은 그 출판사가 망하고 누가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댄 거죠. 임재철 씨한테. 다른 또 출판사를 하고 있다고요. 지금은 제가 한국 간지 오래돼서 그 바람에 이제 이 데이비드 린치를 알게 됐는데 데이비드 린치 하면은 데이비드 린치 하기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까지 코로나 날 때까지 뉴욕에 있었는데요. 뉴욕에서 그냥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떠나기 몇 달 전에 봉준호가 이 기생충으로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. 4개를 받은 거예요. 난리가 난 거지 사실. 저도 받을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진짜 받는 거야. 내 생방송으로 아카데미를 보고 있는데. 근데 그때 제가 조그만 음악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 음악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이 나보다도 나이 많은 옛날 교포들이 자주 놀러 와서 술 마시다가 내가 또 유튜브로 노래방 틀어주면 노래도 하고 사운드는 좋으니까 사운드 빵빵. 그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. 기생충 봤냐고. 대부분 봤대요. 왜냐하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한국 사람이 아카데미 받았다는데.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더 많아요. 어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이게 뭐 이런 그지 같은 영화가 있냐 이거예요. 정말 솔직히 그분들은 뭐 눈치 볼 것도 없거든요. 지식인들은 눈치를 보는데 이런 그지 같은 영화가 있냐 그러면서 또 이게 왜 아카데미를 받아? 깐느 영화제 받았는 거는 뭐 걔네들 골 때리는 애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것도 깐느 영화제 감독상 받았죠. 왜 받았냐?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기생충이 이해가 가요? 일단 이해가 가냐? 좀 재밌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아카데미 깐느 영화제 뭐 각종 상 그랑프리를 다 타지할 정도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. 여러 가지 그 시대적 상황이 걔네들이 아카데미가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변신을 꾀해야 되는 상황에 이게 딱 맞게 전략도 물론 잘 썼지. 그 두 가지가 상황과 전략이 잘 맞아서 성공했지 않았을까. 다른 분 의견이 있으세요? 저도 비슷해요. 그냥 그러다가 감독상 타고 그러다 최고상 탈 때 이거 좀 뭐 이상한데 싶더라고요. 저는 영화 보고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, 한 번도. 네. 어떤 영화를 봐도. 근데 그 영화는 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. 영화관에서. 그러면 저 불편한 쪽에 계층에 계시나? 영화 보면서 네, 튀어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쵸. 그렇게. 제가 그래서 그거 영화 볼 때 네. 두 번 보고 세 번째 또 봤는데 어디 가서 보냐면 링컨 센터에 가서 링컨 센터라고 그 맨하탄에 우리 예술의 전당 같은 어마어마한 데가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인가 토요일 날인가 혼자 가가지고 갔더니 뭐 옆에 오페라 뭐 모차르트의 피가로에 대한 오페라 어마어마한 뉴욕의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나오고 막 그러고 있고 뉴욕 필하모니 연주하고 있고 그런 때야. 근데 링컨 스테이에 가면은 줄리아드 학교 바로 옆에 영화관이 딱 한 개 있어요. 거기서 이 봉준호 기생충을 한 거예요.
가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. 객석은 한 반 정도 찼는데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이게 아카데미를 받았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. 근데 다들 뭐 별로 뭐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. 끝나고 나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이게 왜 받냐 이게. 아, 좀 재미는 있다 약간의. 근데요, 이게 지금 말씀 그 링컨 센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카메리타 패스피카라고 용재 오닐이 활동하던 데가 있었어요. 앙상블이. 거기가 이제 9월에 시즌 시작해갖고 4월까지 연주를 하는데 매달 하나씩. 9월 되면은 현대 작곡가들의 곡을 해요. 월드 프리미어. 아주 좀 기괴해요. 곡들이. 그게 거기서 볼 때 이제 거기 보면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거든요. 여기서 한 번은 콜본 센터에서 하고 한 번은 이제 파사데나 뭐 오디토리움에서 하거나 요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에서 하고 이렇게 여기서 2번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요. 미국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. 근데 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현대곡을 하면 되게 불편해해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. 끝나면 꼭 가갖고 거기 디렉터한테. 아, 현대곡들은 뭐 우리도 저도 뭐 젊은 사람들도 좀 불편하죠. 사실. 아 근데 노이즈직의 음악이냐. 막. 근데요. 저는 그 프리미엄 하는 거를 몇 번 들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. 근데 이 영화는 왜 불편해졌어?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든 생각인데 이게 음악에서 내가 느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 영화는 아무튼 되게 좀 뭐라 그럴까? 이 영화 말고 기생충. 네, 기생충은 그 뭐라 그럴까? 제가 성당에 오래 캐소릭 신자잖아요. 근데 거기서 어떤 설교를 강론을 많이 듣냐면 불편해야 된다, 복음이. 복음이 당신한테 불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. 복음이 편하지 않아 나는 진짜로. 복음이 편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참 좋다 이런 적이 그렇지 않아. 항상 좀 불편해요. 근데 그 봉준호 영화를 그 기생충을 볼 때는 그게 아주 막 말로 할 수 없이 그게 다랬어. 난 영화 보면서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고 우리 남편이랑 한국에서 보다가 난 나가고 싶다. 그렇게 얘기를 한 정도. 아크로에서 이 영화로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계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 영화가 거의 을과 을의 싸움이니까 그때 비슷한 시기에 나와도 나는 조커가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직도. 그치. 거기는 가불의 싸움이 확실하지 않은데 을과 을의 싸움이니까 뭐 지금 경기 씨가 불편하다고 하면 꼭 나쁜 영화다 이런 취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 아닌가. 사실 그래요. 닭과 을의 싸움에서 을이 승리하는 건 판타지고. 우리가 그 IMF 지나면서 아주 그 계급 사회가 아주 명확해졌잖아요. 근데 그 을들끼리 살아남으려고 싸우는 갑에 도전은 못하고. 그 마당에서 파티하는 장면이나 지하에 있는 장면이나 그게 같은 사람이에요. 같은 사람. 저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저럴 수 있을까? 네. 그랬는데 이 데이비드 린치 이 영화하고 또 그 전에 데이비드 린치 영화들이거든요. 그거는 안 불편했어요. 이 사람은. 이 데이비드 린치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에요. 저도 영화 별로 안 보는 타입. 옛날 영화도 불편한 영화 되게 많고요. 네. 특히 데이비드 린치가 제일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게 트윈픽스입니다. 트윈픽스는 하도 잘 만들어서 TV 시리즈까지 됐어요. 나중에. 트윈픽스 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 예. 트윈픽스 아주 그 드라마로 그렇죠. 예, 되게 그거 오래된 재밌는데 것 관객들 다 불편해요. 그거.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사람 영화도 영화는 맛있죠, 대부분 영화도. 다 불편해요. 네. 불편했어요? 지금 이거예요. 이거나 다른 데이비드. 불교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때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이해 못하니까 지금 이것도 이번에 2번째 봤는데 첫 번째 보고서 남들이 뭐라 했는데 이거 뭐야? 이번에 2번째 보고도 이것도 지루한데 이거 봐야 되나? 그러면서 봤는데 보고 나서 다른 사람도 막 평을 듣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. 그러면서 거꾸로 그러니까 얘는 좀 에듀케이트 된 사람들이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노력하지 않고서 보면은 감동이 안 오는데 막 얘기 듣고 보면은
이게 이런 장치가 있구나 뭐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좀 느끼죠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많이 본 사람만 좋아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 전에도 이 사람은 뭐 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았지만 그 지금 80이 거의 다 됐을 텐데 감독이 이 영화로 깐느 감독상 받았거든요. 그때 감독상 받아서 굉장히 박수 받았고 그 전에 평론가들이 뽑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영화에 들어가요. 네. 그 기사 봤어요. 평론가들 무슨 영화 교수들 뭐 영화 좀 봤다는 사람 바뀌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극찬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영화사가 100년 영화 100년 있었다면은 무성 영화부터 그 중에 10개만 뽑아라 하면 그거 꼭 들어요. 그 정도예요. 그 정도. 넘버 5에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? 근데 다 보고 나니까 네. 이제 그 일부러 영화 보기 전에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쭉 봤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직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생각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.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놨더라고요. 다 크로스오버가 돼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인물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장치들이 다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캐느라고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데이비드 린치에 미쳐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어디서 나왔지? 그것 때문에 이걸 보게 되고 이걸 보게 되고 그 꼬리를 물게 돼서 그런 얘기 들어서 내가 일부러 안 보고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그리고 일부러 이 영화 안 보고 보면은 나서 영화만 봤어. 자기 영화도 그렇지만 네. 옛날에 영화사 교과서에 나오는 책들에 나오는 장면들 굉장히 많아요. 네 맞아요. 대사들. 네. 그런 그거는 식으로. 영화 교수들이 놀기 좋지 진짜. 밥 먹고 살기 좋죠. 아니 근데 이제 좋은 영화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. 나는 이게 감동을 주진 전혀 않거든요. 이걸 보고서 막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지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이게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2번 이상 보신 분? 두 번 봤죠. 두번 봤죠. 한 번밖에 안 봤어. 한 번밖에 안 보셨죠? 계속 한 서너 번 보면 또 와닿아요.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이런 얘기가 있었네. 성서 같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요. 할리우드 얘기입니다. 할리우드. 우리가 지금 여기 할리우드 아래통에 살고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미국에 올 때 왜 로스앤젤레스 왔냐? 할리우드 때문에 왔어요.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막판에 이 딴따라 기자 하다가 영화 기자를 잠깐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스필버그가 드림웍스라는 영화사를 만들었어요. 그 드림웍스라는 영화사를 만들고 처음으로 피처 필름을 만든 게 피스메이커예요. 드림웍스의 넘버원 영화가 피스메이커 B+급 별로 좋은 영화, 재미없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드림웍스하고 그때 제일제당이 왕창 투자했으니까 CJ에서 돈을 대가지고 저를 이거 시사회에 보냈어요.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타고 호텔 제일 좋은 거 결정적으로 센츄리시티 호텔 꼭대기층에서 조지 클루니랑 단둘이 만났어. 인터뷰?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옆에 통역하던 친구가 있는데 우리 미국 2세 근데 조지 클루니 정말 그때 무명했거든요. 그때 ER로만 좀 텔레비에서 좀 보이고 처음으로 극영화다운 극영화 두 번째인데 이게 피스메이커. 근데 참 겸손하고 너무 얘기를 잘해요.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편에는 또 디즈니에서 또 초청해가지고 그땐 저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 다 보였지.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또 해리슨 포드를 또 포시즌 호텔에서 또 단둘이 만나지. 그걸 만들어줘요 그렇게 디즈니에서.
그러고 나서 그다음 디즈니도 구경하고 소니도 구경하고 막 구경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뻑 가가지고 그 바람에 LA 온 거예요. 저는 LA 한 번도 안 가고 샌프란시스코 뉴욕만 갔다 왔다 했는데 근데 여기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멀랜드 드라이브가 있고요. 이 할리우드의 중요한 데가 선셋 블루바드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하죠. 할리우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선셋 블루바드죠. 일단 우리 이 동네니까. 그다음 행콕 파크 있고 그 나오미 와츠가 그 저기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모 집에 들어가잖아요. 고모 집인가 이모 집에 앤트 집에 들어가잖아요. 그 아파트가 헤이븐 헐스트 에브뉴라는 데가 있어요. 그 아파트는 그 택시 타가지고 얼마 헤이븐 헐스트로 가주세요. 그리고 갔다. 이 멀랜드 드라이브는 저기 제가 원래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되게 비싼 집 동네고 할리우드 그 능선이에요. 능선. 할리우드를 여기 할리우드 사인이 여기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원어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원어원 그 프리웨이. 그럼 여기서 이 중간에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405를 넘고 여기서는 좀 직선으로 이제 있는데 물론 여기도 할리우드 힐즈고 이게 다 할리우드 힐즈 집들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오잖아요. 내려오잖아요. 터벅터벅.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내려오면 간판이 뭐가 나오냐면 프랭클린 스트리트 프랭클린 에브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선셋 블루바드 나오죠. 그 여자가 걸어 내려오면서 정신 이상해가지고 못 걸어나고 그래서 헤븐 헐스트 에브뉴가 여기 이렇게 조그만 길이 하나 있죠. 이게 벨리까지 쭉 연결되는 길인데 이 선셋 블루바드는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할리우드 비즈니스 하는 데고 식당도 거기 있고 관광객도 별로 가고 할리우드 블루바드도 있지만 선셋 블루바드가 원조였고 그런데 이 멀랜드 드라이브는 뭐냐? 여기는 비싼 집들이 그냥 아무도 개미새끼도 안 돼. 개미새끼는 차도 가끔 다녀요.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차도 가끔 다니고 잠자는 곳이고 프라이빗 라이프고 돈 많은 할리우드 관계자들의 프라이빗 라이프 길이에요. 그리고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요번에 알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여기다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밸리가 독립한다고 했어요. 잠깐 독립한다고 해서 투표했었어요. 근데 9개월 돼가지고 독립을 못했는데 그때 독립한다 그럴 때 경계선이 뭐냐? 이 멀랜드 드라이브. 요 밑에는 LA 있고 요 위에는 밸리시티. 그때만 해도 여기 지나서 여기 있는 집들은 좀 쌌어요. 여기보다 좀 쌌어요. 여기보다. 그 다음에 여기서 134가 또 경계가 되죠. 유니버설 시티가. 그래가지고 이쪽보다 한 급 아래 애들이 사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아래 애들은 밸리로 가야죠. 여기 끼지 못한 애들은 코리아타운 밑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. 멕시칸이나 코리안들. 우동네니까 이게 제가 뭐 한국에 가서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도 감흥이 없는데 이 얘기가 전부 영화에 나오거든요. 다 상징적으로. 형 기생충 보는 것 같아. 우리 불편해. 왜냐 우리는 이 아래 동네 사람들이니까. 아 불편한데? 여기 행콕 파크이 있었잖아요. 행콕 파크에 맥킨콜이 흑인 가수. 이 사람 돈을 벌어서 행콕 파크에 들어갔어요. 이 사람이 여기 우리 삼가구 웨스턴의 우체국 이름이 맥킨콜 우체국입니다. 맥킨콜 스테이션. 삼가구 웨스턴에 있는 우체국 이름이
유가에 있는 건 도산한창호 네. 집이고 유가에 있는 건 철거합니다. 다 폐쇄됐어요. 다 팔렸어요. 그 아파트 집가요. 도산한창호 망했고 네킹콜 아시죠? 네.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제 웨스턴부터 행콕파이거든요. 그때는 그게 네킹콜 스테이션이 됐는데 네킹콜이 가자마자 이 백인들이 특히 유태인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요. 흑인 놈이 처음 왔다 행콕파에.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 던지고 며칠 있다 개 죽이고 네킹콜 개 죽이고 애들 막 협박하고 막 그래서 한 몇 년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게 유튜브에 저기로 나옵니다. 그 못생긴 아저씨가 목소리 너무 좋으니까 돈을 너무 벌어서 들어가서 그렇게 막 그랬던 동네가 행복하게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행복까지 할리우드 부자들만 사는 데죠. 그런 거고 자바에서 돈 번 사람들 그 헐리우드 이쪽 어디에 그 한국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네. 뭐 한 1, 2년 만에 도저히 못 배겨갖고 쫓겨나 텃세. 나왔다는 얘기. 텃세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? 아직도. 지금 많이 지금 안 하고요.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. 자기가 그 동네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나왔다고.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. 잘 사는 분도 있겠죠. 그다음 헤이픈홀스트 아파트 얘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LGBTQ 동네예요. 할리우드의 무명 배우나 종업원들, 뭐 웨이트리스들 사는 그 촌이에요. 거기서부터 웨스트 할리우드까지. 그 아파트도 그냥 잡으니까 얘가 할리우드를 아는 아저씨니까. 저도 여기 헤이픈홀스트에 한 6개월 살았던 적 있어요. 그 취향이세요? 그 취향 아닌데. 그래서 여기 살다가 여기 내가 살 때가 못 되는구나. 금방 나왔죠. 그렇게 영화도 또 그렇고. 예. 그러니까 그걸 또 상징하듯이 둘이 두 여자가 야하게 나오잖아. 이건 우리가 LA 사니까 할리우드 얘기 하잖아.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밸리는 그래서 여기 좀 그 밸리가 좀 싸구려 동네 사람들이 가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 70년대부터 포르노가 이루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부기나이트라는 영화 보면은 첫 장면이 샌프란시스코 밸리 1977년. 그리고 여기 저 지금 원원 가시다 보면 여기 원원 넘다 보면은 여기 닛산 자동차 있거든요. 그 앞에 비비드라는 그 건물이 있어요. 이게 돈 제일 많이 버는 포르노 영화사예요. 물론 머럴랜드 북쪽이 있어요. 얘네들은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. 근데 제일 돈을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근접합니다. 지금 그 포르노 사람 저 위에 찰스워드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그 머럴랜드 드라이브는 우리 동네 얘기니까 물론 우리가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지만 저는 한번 그 밸리 이쪽 405 넘어서 여기 그 머럴랜드 드라이브에 있는 집에 밀리언웨어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사니까 우리가 LA 사니까 아는 척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렇게 LA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다음 제가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어제 보고 구운몽을 왜 준비했냐? 이놈이 아주 나쁜 놈. 이놈이 그 한국 문학사에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. 문학은 노는 시간이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정치가고 저 세력밖에 모르는 노론의 그때가 언제냐면 장희빈 시대 때. 장희빈은 남인이거든요. 근데 워낙 술 많이 먹고 놀고 그래가지고 물론 정치자로 공부도 무지무지했죠. 이 대제학 했으니까. 대제학이 조선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 대제학하거든요. 근데 구운몽을 왜 갖고 왔냐면은 꿈 얘기를 하잖아요. 구운몽의 몽이 꿈이잖아요. 9개의 구름과 구름의 꿈이잖아요. 팔선녀의 팔에다가 자기 앞에 구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왜 나쁜 놈이냐? 구운몽 읽어보시면은
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주. 근데 문학사에 길이 남는 작품이지만 최초의 한글 소설이니까 한 90%는 팔선녀랑 희닥거리는 얘기예요. 근데 앞에 뒤에 조금은 반성하는 거죠 불교적으로.